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단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재검증이라고 표현할게요. 재검증. revalidate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나갔죠?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스타트업의 실행 그 단계를 보면 처음에 어셈블 데이터, 그죠? 어셈블 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때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모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모아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validate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거를 세 가지 산업에 나누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지컬,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산업 모델, 두 번째로는 웹이나 모바일 산업 모델, 세 번째로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산업 모델.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수익 모델 검증을 따로 했어요. 그렇죠? 수익 모델 검증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 예, 첫 번째는 그 똑같이 피지컬 타입, 두 번째로는 웹이라든가 모바일 타입, 세 번째로는 멀티사이드 타입.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의 산업별 수익 모델을 분석을 해봤고요. 검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리밸리데이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했는데 재검증을 하자는 거죠. 재검증을 또 한 번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검증할 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음. 최종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는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검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에 대한 측정이 끝났어요. 끝났고 확실한 가치 제한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사실에 근거한 가치 제한인지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통 그 창업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측이나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거를 예측이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럴 거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 밸리데이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봤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진행사한 결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치가 나는 A라는 가치, 그러니까 나 이게 차별화 요소예요. 차별화 요소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냈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그 사실관계를 증명한 게 추측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만약에 추측이라면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실에 근거한 가치 제한인지 확인해봐라. 이 얘기고. 두 번째, make sure the product delivery is right. 예. 이건 뭐냐면, 상품의 유통 라인, 그리고 전달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소금 공장 혹시 대표 얘기해 드렸나요? 그러니까 공장을 얘기하면 되지. H 소금 회사 공장장이었는데요. 이 공장장이 나와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자기가 소금을 차리려고 그랬어요. 소금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만들 소금은 테이블 소금이라는 새로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장은 한 10년 정도 후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10년 정도 후에는 찍어
그 찍어 먹는 소금은 기존에 있던 그 뭐예요? 천일염으로 찍어 먹진 않을 거다. 뭔가 소금에 근데 진짜 요즘에 그렇잖아요. 소금에 마늘도 들어가고 소금에 뭐 기능성 어떤 그 첨가제도 들어가고 이런 허브도 들어가고 또는 냄새도 좀 좋고 이런 찍어 먹는 소금 이걸 테이블 소금이라 그러거든요. 이 테이블 소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나는 개발해야지 해가지고 그 옛날에 회사 뛰쳐나와서 저 동해바다에 가서 동해바다에 관정까지 그 관정 하나 그 깊숙한 데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관정을 묻어서 그 모타로 그 바닷물을 심해수를 끌어들여서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끓인 물에다가 어떻게 각종 그 좋은 성분들을 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테이블 소금을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내는 동안에 그 사이에 그 유사한 제품이 벌써 런칭이 된 거예요. 그 시장에 선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린스타트업도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벌써 유사한 제품이 제품 개발 기간에 벌써 먼저 런칭이 돼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판매는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 검증을 했더라도 제품 개발 기간, 상품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의 니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내게 런칭이 되는지 그리고 경쟁 제품이 먼저 런칭되지 않을지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열정 고객, 얼리 벤저리스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죠? 열정 고객에게 니즈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품의 런칭 기간이 그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유통 라인 또는 전달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명히 남는 장사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수익성 분석에서 나오고 특히 수익 곡선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수익 곡선에서 네, 수익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매출 총 매출 단가에서 총 매출 비용 한마디로 생산 단가가 더 0보다 높은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매출 단가는 뭐예요? 가치 단가부터 낮아 보이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들 많이 그려서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 모델의 딜레마인데, 가치 모델의 딜레마. 오케이. 가치 모델의 딜레마. 요거는 어떤 색깔을 할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 속에 게 뭐예요? 이 속에 게
원가.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안 나와. 이건 소비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예요? 제품의 가치 단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한 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만한 소비자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소비자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소비자가보다는 원가가 훨씬 작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비자가보다 가치 단가는 훨씬 더 커 보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훨씬 커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소비자가가 작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소비자가보다 원가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사업가들은 요만한 빨간 부분을 가지고 이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가치 모델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단가는 소비자 단가죠. 가치 단가는 원가죠. 이게 진짜 낮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매출 단가가 이 가치 단가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매출이 비용보다 높은가 확인해 봐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가치 제한부터 시작해야 되고, 더 이상 좋은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고객 유치 비용은,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고객이 이 제품을 사게 하는데 들어가는 유치 비용을 더 줄일 방법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작게 팔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유통 라인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영업 조직이 움직여 줄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 조직이 그거를 나는 한계라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이 떨어지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영업 조직한테 알려줬거나 하라고 했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 매출 단가 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경쟁 사업 모델은 없을까?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서 안전하게 런칭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은 없을까? 이것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업 모델이 확실한지, 사업 모델에 대한 뭐예요? 의심을 한 번 더 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예요? 목표 고객 설정, 특히 이 부분 맞는지 확인. 두 번째, 목표 고객에 대한 가치가 확실한지 확인. 두 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가 확실히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검증 단계에서 만드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선택되어지지 않은 자료들을 재조합해서, 그러니까 여기 어셈블 데이터에서 자료들을 많이 구했잖아요. 그 중에서 활용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 자료들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도 확실히 목표 고객이 맞고, 그리고 목표 고객에 대한 가치 모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yes, 괜찮아, 넘어가자 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진짜 창업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누가? 창업팀이 아니면 투자자까지 합쳐서 투표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예, 더 갈 건지, 창업을 할지 말지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 고냐 스톱이냐 이 소리예요. 창업팀과 투자자는 이 장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자,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검증사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지막 검증사항.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고객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예, 이건 아까 그 리밸리데이트 사업 모델 재검토에서도 첫 번째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고객 검증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기말고사 항목, 예, 검증상 항목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고객 검증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는 제품은 정말 팔릴까? 아니면 생각한 대로 쉽게 팔릴까?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치 모델보다 소비자가가 적은가? 그 소리죠. 그쵸? 가치 모델 가격보다 소비자가가 적은가? 그래야지 팔리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었나? 될까? 가치가 맞을까? 그 소리죠. 그쵸? 예, 이 소리예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러니까 모든 게 검증을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라든가 통계라든가 아니면 그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고, 얼리 벤저리스트한테 직접 물어보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제품이 정말 잘 팔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그 가치가 소비자가보다 낮게 느낄까? 높게 느낄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등산을 갔다 왔는데, 등산 가면 꼭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예, 얼음물 파는 사람이 있고 하드 파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분이 제일 건강하다고 보여져요. 그죠? 맨날 그걸 들고 올라가니까. 근데 여하튼 그분 같은 경우에 밑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얼마까지 받아야지 정상에서의 가치로 느껴질까요? 과연 그거를 10,000원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을까? 아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먹어. 그죠? 근데 산에서는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아니면 그거를 얼마 정도 팔아야지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가치로는 아무리 산에 올라갔어도 2,000원 이상 하면 안 사 먹어. 그럼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따져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것도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아시겠죠? 내가 산에서 하드를 500원짜리를 저 밑에서 살 수 있는 걸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사 먹겠어요? 물어보라는 거죠. 그 저는 2,000원이에요. 2,000원 이상이면 안 사 먹어. 2,000원짜리도 안 사 먹어. 1,000원? 모르겠다. 1,000원. 1,000원이면 먹겠다. 무조건. 예. 하나 먹어보겠어요? 예. 여튼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객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될까? 이거 뭔 얘기냐면
해당 가치가 맞을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라가서 나는 시원한 게 되게 땡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얼큰한 뭐 육개장이 더 땡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팔면 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할까 막걸리를 더 좋아할까 했는데 보니까 막걸리를 더 좋아하네. 시원한 막걸리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 그죠? 아이스크림 팔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 가치는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early vendor list가 출시할 경우 존재할까? 그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기관과도 연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 출시 시기가 적절할까? 그 소리입니다. 예, 이거 질문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은 제품을 사려 하는가? 똑같은 얘기죠. 뭐 잘 팔릴까랑 뭐가 달라? 예,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죠. 재구매 확률이 있는가?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제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핸드폰 제조회사들이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도록 망가뜨리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밝혀졌죠? 그 어디죠? 애플인가?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갑자기 느려지게 돼 있어요. 됐대요. 예. 뭐 그 낭설일 수도 있어요. 예.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그런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제품을 영구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사람들한테 한 번 팔고는 더 이상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그 제품과 연관된 수익 모델을 새로 창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재구매 확률이 있는가? 또는 영구적인 상품의 경우 뭐예요? 경우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는가?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무료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구매 확률이 있는가? 영구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지만 지속 경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프랜차이즈도 인테리어 기반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킬 때나 돈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위험하니까 그런 프랜차이즈는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수 창업이 아닌 로열티 베이스의 창업을 권장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지속 경영이 가능하고 지속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뭐가 돼? 물류형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물류를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원재료를 계속 납품해야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재구매 확률이 있는가?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인가?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 확실히 수익이 발생하는가? 그죠? 예. 생산 단가가 매출 단가보다 높은가? 이거예요. 팔아도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드는 값이 10,000원인데 파는 값이 9,000원이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만드는 값이 10,000원인데 파는 값이 15,000원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회사 운영을 위한 고정 비용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매출 이익이 고정비보다 높은 사업인가? 예, 이렇게 봐야죠. 그죠?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 OK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런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커스터머 크리에이션. 고객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컴퍼니를 열어라. 예, 빌딩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에 대한 실제적인 항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예, 실제적인 항목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사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들도 한 번씩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 모델을 재검증하는 질문들을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해야 되는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린 스타트업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내용들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